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추가되면서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절한 시기에 과감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집에만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도 전해드려야겠네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32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보상금은 20억 원에서 40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이번에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도와 각종 공간 정보를 만들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공호상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영양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 음식이 면역력에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등등 건강과 관련한 여러분의 상담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은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죠. 카펜터스가 전합니다. Close to You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평행 세계 들어보셨는지요? 현실의 세계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는 건데요. 디지털 세상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쌍둥이 국토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집을 구할 때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일조량은 어떤지, 실제로 지하철에서 도보로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날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도와 각종 공간 정보, 그리고 디지털 쌍둥이 국토를 만들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공호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아침에 눈이 좀 와 있긴 한데 예. 길이 다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예.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을 좀 하셨어요. 좀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동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듯이 오늘 방송하겠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국토정보와 관련된 퀴즈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토공간 영상정보 서비스인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난도가 좀 높아요. 객관식으로 준비했는데 원장님 보기를 좀 주시죠. 이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건데 1번 항공사진, 2번 북한지도, 3번 디지털 트윈 국토, 4번 색각 이상자용 지도,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 이렇습니다. 1번 항공사진, 2번 북한지도, 3번 디지털 트윈 국토, 4번 색각 이상자용 지도,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책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산 북스에서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자, 퀴즈 맞추셔서 이번 연말은 집에서 독서와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5개 보기 중에서 정답이 아닌 나머지 4가지는 현재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국토지리정보원 먼저 어떤 곳입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기관이고요. 공무원이지만 일반 행정보다는 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명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에 관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관리해서 이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고요. 예. 가장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지도를 제작하는 기관, 전통적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지도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들어서 제공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소든 어떤 곳이든 위치를 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위치 기준을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고 국민들한테 써는 기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명. 독도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국내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지명을 관리하는 기관. 이런 기관이고요. 이게 1958년도에 국방부의 지리연구소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건설부의 국립지리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74년이고요. 예. 여기서 2003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국토지리정보원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작한 연원을 보면 오늘 한 46년 정도 되고요. 46년. 전체 인원은 한 130명, 정원 기준으로 130명 되고 과는 6개 과에 1개 센터에서 7개 과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퀴즈 정답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다 오답이에요, 지금.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2번 북한 지도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북한 지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뺄게요. 2번 아닙니다. 2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다 바꿔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해보면 조선시대의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경위도 원점도 함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위도 원점이라는 게 경도와 위도를 결정하는 이 지점을 말합니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김정호 선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 김정호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국토지리정보원이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 어떤 정통과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가의 이 원점이라는 것은 경위도 원점인데 원점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 그 원점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점은 위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원점을 설정을 해놓고 그 원점으로부터 국가 전체의 위치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점은 우리나라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는 경도와 위도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경위도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안에 있습니다. 등산할 때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등산할 때는 이 기준으로부터 잰 점을 전국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산 정상 주변에 가면 바닥에 십자가 표시 있는 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경위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시입니까? 그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통합 기준점이라고 그래서 경위도하고 높이값을 가진 기준점이 약 한 5,500점이 있고요. 그 이전에 삼각점이라고 해서 그 전에 전국으로 이 표석지에다가 이렇게 십자 마크를 해서 뿌려놓은 게 한 26,000점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이런 것보다가 GPS 그 위성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보다는 이 GPS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 만들 때 30년간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거리와 땅 높이를 재고 백두산만 해도 17번이나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표시된 곳들을 기준으로 GPS 위성이 측정하는 거군요. 예. 지도에도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도가 작성된 것을 우리는 활용만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서 지도가 제작됐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제작하는 데는 굉장히 첨단 기술과 과학적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구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우주로부터 관측하는 장비가 있고요. 예. 이걸 우리가 VLBI라 그러는데 저 지구에서 지구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신호를 22m가 되는 큰 안테나에서 잡아서 지구 전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GPS와 같은 그런 측위 관련된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GPS 상시 관측소라는 것이 무려 7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기준점을 만들어서 5,500점을 깔아놓고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뿐 아니라 그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기장 측정, 그다음에 지구의 중력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만들 때는 항공 사진으로부터 항공 촬영을 하게 되고 항공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도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일일이 그 점과 선과 면을 다 그려서 지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과학적이고 첨단 장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저도 지도 매일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예.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퀴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북한 지도는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북한 지도를 답으로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번을 제외했더니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라고 또 많은 문자가 왔어요. 5번도 아니에요. 5번 제공되고 있죠? 예, 그럼요. 예, 5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847번님이 아이고 그럼 4번이네요. 자 일단은 2번, 5번 제외하고 134번 남았습니다. 퀴즈 이렇게 드린 적 처음이네요. 정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랑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자랑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제작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항공기로 찍은 항공 사진을 가지고 눈으로 딱 보면은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사 영상이라는 항공으로 만든 지도가 있고요. 이걸 영상 지도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다 점선면으로 해서 수치로 만들어서 분석이 가능한 지도를 제공하는 국가 기본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3차원 지도. 그다음에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밀 도로 지도. 그다음에 아까 이 맹인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점자 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만들어놓은 인터넷 지도,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남극과 북극 지도. 북한에 있는 지역을 그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 한반도 또는 북한 지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지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 이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플랫폼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 방문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직접 말씀만 하시면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서비스인데
아까 GPS 상시 관측소 77개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예. 우리가 이 보정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보정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치를 측정할 때 그 신호를 가지고 하면은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 값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측량 장비로 할 경우에 그런데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이 사실은 엄청난 그 플랫폼이거든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보정 신호를 주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예.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오차 범위가 1m 안쪽으로 날 수 있는 위치 신호를 저희가 지금 실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하면 내년 2월 달쯤 되면 이 서비스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예. 현 위치에서 뭐 걸어가든 자동차를 타든 그 위치에서 1m의 오차 범위가 생기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산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인프라가 될 것이고요. 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지난해 고성 산불이 일어났을 때 해외 위성이 우리나라의 산불을 관측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화재는 물론 홍수 등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좀 위성이 할 수 있습니까? 위성은 항공사진하고 달라서 한번 발사를 하게 되면 예.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계속 지구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항공사 매일 그것도 매일 항공기는 한번 띄우려면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예. 근데 위성은 한번 띄워놓으면 계속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매일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즉각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위성이 되게 좋고요. 이 위성을 내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기를 무려 50cm의 해상도를 가진 예, 그 정도 해상도면은 뭐 차량까지 구분이 완전히 다 가능한 위성 그렇군요. 2개를 예. 내년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토 관리나 아니면 재난재해 관리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기존에도 지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잖아요. 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예. 최근에는 국민들의 접근성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받지만 예.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바로 서비스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지도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뭐 이 구글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요즘 국민들은 지도 없이는 생활이 안 될 만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예.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연구에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 고향의 모습을 보고 싶다. 1945년도에 그럴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찍은 항공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보고 싶으면 지리원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려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다음에 국가가 주는 것이든 민간의 지도든 예. 아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단순히 지도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또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앞서 소개했던 디지털 세상의 쌍둥이 국토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쌍둥이인데 우리 국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 일어나거나 할 때 뭔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피해나 또는 이 잘못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해볼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때 복구를 하기도 어렵고 복구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그대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건물도 지어보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올려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국토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이 정책 같은 걸 할 수 있는 안 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현재 국토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디지털 국토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3차원으로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현재 것과 그 디지털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들이 지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 중에 하나로 디지털 트윈 국토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3년 안에 국민들이 완전히 디지털 트윈 국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트윈 국토가 완성되면 이런 정보를 좀 더 실시간으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발표할까요? 유의 깊게 들으셨으면 지금 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을 그러면 바로 말씀해 주시죠. 몇 번입니까?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정답이 자, 1번 항공사진, 2번 북한지도, 3번 디지털 트윈 국토, 4번 색각 이상자형 지도, 5번 지리와 지명의 유래 보기였는데요. 1번, 2번, 4번, 5번은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3번 디지털 트윈 국토는 앞으로 제공할 데이터입니다. 오늘 정답자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6587번님 3번이요. 책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주소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가 참 기대가 되는데 이런 미래를 위한 목표나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전통적으로 지도를 만들어 왔지만 그 지도도 계속 바뀝니다. 자동차도 마차에서부터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로 바뀌었듯이 지도도 종이지도에서 디지털 지도로 갔다가 디지털 트윈 국토라는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듯이 우리도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런 어떤 무인 기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걸 대비해서 이 공간 전체를 3차원으로 매핑을 해서 이 드론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치값들도 굉장히 정밀하게 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활용하시고 저희들을 적극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cm입니다. 자, 아침 출근길에 현관 나서시고 당황하셨죠? 길 위에 쌓인 눈 때문입니다. 밤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바닥을 살짝 덮을 만큼의 눈이 내렸는데요. 적설량이 많진 않았지만 영하의 추위로 그대로 쌓인 겁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방에는 오늘 낮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길, 빙판길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주말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선까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6명입니다. 한 대중 사우나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제주시의 한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사우나 방문자 106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모두 16명이 확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나 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명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16명에게 감염이 된 셈입니다. 자, 마스크 착용 누누이 강조해드렸습니다만 방역의 기초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숫자는 32년입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 어제입니다. 재신 법정에서 32년 만에 무죄를 확인받았습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잘못된 판결과 수사로
윤 씨가 긴 시간 옥고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감옥에서 지내버린 청춘과 그 억울한 시간들을 국가가 어찌 보상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70m입니다. 올해 가장 환상적인 골에 손흥민 선수의 70m 원더골이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새벽 온라인으로 진행된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 2020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아름다운 골에 주는 푸스카스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12월이죠. 번니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혼자 70m를 질주하며 상대 선수 6명을 따돌리고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드는 엄청난 골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저도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떠올려도 정말 짜릿하군요. 자, 어떻게 70m나 혼자 드리블을 했느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달리 패스할 곳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수브리 선수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푸스카스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2부는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인다는 각종 방법이나 식품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영양제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입 주변이 자주 허는데 면역력이 약해서인지, 어르신들 면역력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매우 추워지면서 이런 날 건강관리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럴 때 감염병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자, 면역력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건지, 또 정확하게 면역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면역력이란 게 뭡니까? 네, 면역력은 외부에서 어떤 병원균이나 병원체가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서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그런 반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입자를 격퇴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면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살면서 걸려서 면역이 생기거나 또는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를 갖게 되는 후천 면역으로 나뉩니다. 예. 이 겨울철 어르신들이 자주 앓으시는 대상포진 같은 질병이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질 때 걸리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한마디로 좀 방패막이 없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대표적인 면역력과 질병의 예가 되겠는데요.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이들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켜요. 근데 보통 감기처럼 앓거나 조금 심하게 발진이 생기다가 낫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은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깊은 곳에 신경 안쪽에 살아서 그냥 아무 활동 없이 있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이 떨어질 때 또는 노년기가 되면 다시 활동을 하면서 신경을 타고 나와가지고 피부까지 물집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저도 몸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코로나19 이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불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감염이 이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코로나19의 감염 전달 경로는 감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이 돼서 들어갈 때 또는 그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코, 눈, 입을 만지면은 또 점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감염된 사람이 자기 손에 바이러스를 묻히고
뭐 문고리나 아니면 책상이나 이런 데를 표면에 오염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를 또 만진 다음에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면은 또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죠. 이게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저 같은 보기에는 분들... 안 그래 보이시는데, 보이시는데. 쥐어 짜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정의의 체력은 뭐 근력, 심폐지구력, 운동 능력 같은 종합적인 신체 능력을 말하는데 지금 진행자분 말씀 주신 거 보면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죠? 체력이 한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무라든지 업무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면역을 떨어뜨리는데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경무에 시달린다고 하시는데 이 회사는 저에게 그렇게 힘든 걸 주진 않지만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얼마 전에 자꾸 제 얘기인데, 그 굴을 잘못 먹고 제가 장염에 이제 좀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이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먹었어도 건강한 사람은 또 자가 치료가 되고, 면역력 낮은 사람들은 식중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가볍게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도 식중독은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사실 면역력이 좋고 건강한 분도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식중독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저절로 좋아지고 크게 후유증이 없이 괜찮아지는데 어린이나 노년층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심한 탈수가 나타나고 이 자체로 의학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면역력 높이는 방법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잠을 충분히 자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 그리고 손을 잘 씻게 되면 직접적인 면역력을 높이지는 않지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에서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그런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결국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비타민 먹잖아요.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비타민이 결핍돼 있지 않는 분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을 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충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면역 그러면 비타민 C를 얘기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제일 많은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부족하면 섭취를 한다든가 또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햇볕을 쬐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하군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는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저는 더 좀 원론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과일을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또 따로 운동은 못하지만 저도 경무는 아닙니다만 바빠서 따로 운동을 못 가서 대신에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오는데도 일부러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좀 걸으시려고. 알겠습니다. 반대로 면역에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에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른 영양 섭취를 못하고 간단히 단품으로 해결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는 식생활. 그리고 비만이 면역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요? 요번에 그래서 코로나19도 그 비만한 사람들의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정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 결핍, 그다음에 운동 부족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면 부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비만 얘기하셨으니까 비만이 많이 안 좋습니까? 이런 면역력에? 그렇습니다. 우선 몸이 비만하면은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T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항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포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외부의 나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격퇴를 시키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면은 인체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4963번님께서는 저는 좀 저체중인데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데 이런 경우도 좀 면역력이 안 좋습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체중 그렇죠. 저체중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사가 적절하거나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분이라면 일부러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려고 살을 빼신 분이 아니라 그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근육량이 적어서 저체중인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역시 면역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4963번님처럼 건강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 상담 시간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9676번님께서는 교수님 그럼 만성 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상쾌한 느낌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아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이러실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들 나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우선은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적절한 수면, 그다음에 지나친 과로를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또 밤에 수면의 질이 나쁘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푹 쉬지 못하던가 아니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여러 번 깨면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간혹 그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간염이나 간 기능 저하라든지 또는 뭐 폐 질환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피로의 원인 질환을 한번 검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일어났을 때 힘드시다면은 이런 병원 방문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평소 식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시지 않습니까? 달게 먹거나 짜게 먹는 습관 등이 이런 것도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까? 예, 사실 단맛을 내는 설탕 또는 짠맛을 내는 소금 자체가 면역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증거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은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이나 이런 아니면 과자, 빵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양 결핍을 초래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오는 그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2차적으로 그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345번님께서는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3년 넘게 복용 중인데 어느 날 위장병까지 같이 찾아와서 약을 함께 먹는 중입니다.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조금씩 먹어야 되고 혹시 저 같은 경우 이 질병에 해당되는 건강보조제를 먹으면 더 좋아질까 싶어서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말씀 주신 그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 약을 2가지를 드시는데 또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그 위장 질환에 대한 그런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거나 또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 그리고 본인이 드시는 음식 중에 소화에 문제를 흔하게 일으키는 식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반찬이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음식을 배제한 식단을 짜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931번님 건강검진하면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손발이 좀 노랗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81년생인데 큰 이상은 없는지 여쭤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말씀 주신 걸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사실 우리 피부가 누구나 보면 약간은 노랗습니다. 특히 요즘 겨울에 노란 분이 많은데요. 귤을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색소 때문에 피부가 노랗게 착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병원에 오게 되면 그 노란 피부가 예를 들어 황달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 눈의 흰자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노란데 눈의 흰자위는 그냥 하얗다면 황달이 아닙니다. 보통 황달이 오게 되면 눈 흰자위도 노랗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음식으로 완전하게 흡수가 안 되는 영양소가 있다고 해서 멀티비타민을 먹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울렁거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멀티비타민을 먹어도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민감한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게요. 사실 멀티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비타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까지 하루에 필요한 양의 한 몇십 % 정도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분들은 이것도 정제로 돼 있다 보니까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심하시다면 굳이 멀티비타민을 꼭 드시지 말고 대신 조금 더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한다면 멀티비타민을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8900번님,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한 지 6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이렇게 큰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면역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선 비타민, 프로롤리스, 칼슘제, 홍삼 등을 모두 권하던데요. 이거 다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프로폴리스죠?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인 분들이 꽤 많아요. 저 환자를 보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이거 다 먹고 나면 밥을 못 먹겠다. 배가 불러서. 근데 사실은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영양 섭취고요. 특히 수술을 받으셨다면 단백질도 충분히 공급해서 상처 부위가 빨리 아물고 몸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식사를 하면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 꼭 먹어야 될 것을 좀 골라달라고 해서 드시는 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소도 너무나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거나 몸에 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47번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5살입니다. 정으로 된 아연을 아이에게 먹였는데 3번에 1번꼴로 토하더라고요. 먹이는 걸 중단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아연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분들 많은데 정제가 아이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연을 먹는다면 아이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연 정제를 먹어야 된다는 근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토할 정도라면 상당히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제를 주지 않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할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하나 61번님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언제 발현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요새 코로나19라든지 또 예전에 메르스 굉장히 많은 그런 감염병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도 사이토카인 폭풍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토카인은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이나 몸의 신체 반응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치명적인 병원군이 들어오면 사이토카인이 나와가지고 몸의 면역력을 발휘를 해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퇴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이 면역력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그 자체가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면역력이 강해도 문제가 되는군요. 너무 강해도.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격렬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주요 장기가 손상이 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면역력 너무 강해도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은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알러지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알레르기성 천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역력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약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얘기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외적에 대해서만 즉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병들은 오히려 면역이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돼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 오전 11시 8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한파경보 변경 발표 안내 사항입니다. 경기, 강원, 충북, 전북의 발표가 됐고요. 2020년 12월 18일 오후 9시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경북 영주시, 봉화군 평지, 울진군 산지, 봉화군 산지, 영산군 산지, 충북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강원 동해시 산지, 삼척시 산지, 정선군 산지, 강릉시 산지, 평상군 산지, 홍천군 산지, 속초시 산지, 인제군 산지, 고성군 산지, 양양군 산지, 양구군 산지, 인제군 평지, 양구 평지, 춘천시, 홍천군 평지, 화천군, 철원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편지, 평창군 평지, 영월군, 태백시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은 피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의 보온재로 감싸고 테이프 등을 이용해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스노체인,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보온덮개, 추결 주머니 등으로 난방을 실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띄워드립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